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극장판 쿠크루스 도안의 섬에서 신규 기체인 GD 타입 자쿠를 타고 등장하는 서던 크로스 부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안이 탈영하기 전 도안의 부하들이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인물들이었는데요. 원작 TV판의 쿠크루스 도안의 섬 에피소드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던 도안의 과거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동시에 작품의 드라마를 첨가하는 용도로 추가된 캐릭터들이었겠지만, 이 서던 크로스 부대와 관련된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보단 불만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영상은 쿠크루스 도안의 섬 극장판을 감상하고 서던 크로스 부대와 관련해 제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보여드릴 건프라는 한정판으로 발매된 서던 크로스 부대의 대장기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 에그바 전용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서던 크로스 부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관람객이 건담의 올드팬들일 게 뻔한 쿠크루스 도안의 섬 극장판이었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없던 신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디오리진 세계관에는 없었던 내용을 사실상 새로 만들어서 낸 이 극장판에서 기존 에피소드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설정을 보충하고 서사를 풍성하게 만들려면 신규 등장인물을 채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었겠죠. 그러나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도안의 서사를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얄팍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이 지구를 침공했을 때 도안은 서던 크로스 부대의 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던 중 전쟁의 회의를 느껴 탈영을 감행, 자쿠 한 대와 고아들을 이끌고 알레그란자 섬에 숨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안의 부대원들은 도안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배신감에 원한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안이 나간 이후 보충으로 들어온 다나는 에이스 파일럿으로 유명한 도안과 한판 떠보고 싶어하고 있는 인물이죠. 자, 고작 여기까지가 이 5명의 캐릭터가 가진 배경 설정의 전부입니다. 예를 들면 도안이 탈영을 감행했던 그날에 부대원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던가, 아니면 처음 부대가 결성된 이후 지구 침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 간의 어떤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던가, 뭐가 됐든지 간에 도안을 중심으로 한 이 인물들이 어떤 관계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에 감정이입이 될 것인데, 작품에서 알려준 정보만 가지고는 도대체 얘가 도안한테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것인지 감정이입하기가 어렵죠. 또 유일한 여성 캐릭터인 셀마는 묘하게 도안과 애정관계였었던 것만 같은 기류를 보여주는데, 이것 또한 과거 장면이 단 1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가 있었나 보다 하고 짐작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세기 건담은 기본적으로 메카닉이 나오는 전쟁물이지만, 내용면에서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오류, 그리고 그 충돌의 결과로 등장인물들이 겪게 되는 비극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이었는데, 우리는 도안섬 극장판에서 이 서던 크로스 부대원들의 가치관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얘네가 지온에 충성하는 인물들이라서 지온을 배신한 도안에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도안과 쌓아올렸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자신들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우린 그저 짐작만 가능할 뿐이죠. 게다가 도안 탈영 이후 부대가 해체된 것도 아니고 지온 내부에서 도안과 엮여 배신자부대로 몰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며 멀쩡하게 아프리카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었죠. 또 지구 침공 때는 양산형 자쿠트를 타고 있던 애들이 5명 전원 고성능 개량기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애가 좀 맛이 가보이긴 해도 아무튼 보충병을 받아서 탈영병의 빈자리가 바로 채워진 것을 보면 대장의 탈영 이후 얘네가 무슨 큰 불이익을 본 것 같지도 않고요. 90년대 이후 나온 우주세기 건담의 비중 있는 조연 캐릭터 중에서 이렇게까지 정보량이 적은 캐릭터들이 우르르 나오는 건 또 처음 보는 느낌이라 작품을 감상하는 내내 우주세기 건담 애니메이션답지 않은 캐릭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종이장 같은 캐릭터성을 가진 친구들이 도안의 배경서사를 받쳐주기 위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주인공 도안과 가치관을 부딪히고 감정선과 케미를 만들어내야 하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얄팍하다 보니 도안의 서사와 감정선 또한 풍부해지질 못했죠. 도안의 과거를 알 수 없는 건 79년작이나 이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우리는 도안이 전시타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떤 고민과 고뇌를 했는지도 알 수 없거니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밥 먹듯이 명령불복종과 탈영을 저질러서 무책임 소대장으로 욕을 먹는 시로조차도 작품 내내 얘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보여주면서 이 친구가 가진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비해, 도안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탈영을 하고 이 척박한 곳에 숨어 살고 있다 그랬다가, 자기 부하였던 친구들은 또 일말의 망설임이 없이 썰어버리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짧은 극장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 서던 크로스 부대 5명의 배경 서사를 전부 풀어내기 어려웠다면 관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계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에그바나 셀마 등 특정 인물의 비중을 확 늘려서 5명 중에 적어도 1명이라도 도안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캐릭터는 우르르 몰려 나왔는데 뭐 하나 정확히 이해가 되는 캐릭터가 없으니까 마치 잘못 만들어진 영화에 엉성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으로 이번에는 얘네가 타온 기체들을 봅시다.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이라는 이름의 MS-06GD라는 형식명을 달고 있는 기체들인데요. 08소대 1화에 나왔던 고기동 시험형 자쿠가 자쿠에서 릭돔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기술을 시험하는 기체였던 것처럼 서던 크로스 부대의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은 자쿠에서 돔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기체를 컨셉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돔의 가장 큰 특징인 호버 기동을 살려 발바닥에 호버크래프트 장치를 달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 시험 단계의 기체여서 호버크래프트 출력이 부족한 것인지 여러 개의 스러스터가 다리에 추가 장착되어 있고요. 보통 스키 타는 자세로 기동하는 돔과는 다르게 스케이트를 타듯이 경쾌하게 가동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쿠를 베이스로 꽤 멋지게 디자인되었고 군용기다운 위장 무늬를 입힌 것도 그럴듯한데 다만 자쿠와 돔의 중간 단계라고 하기에는 돔의 디자인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카토키아즘의 디자인치고는 좀 별납니다. 물론 자쿠와 돔의 디자인을 섞었다가는 고기동 시험형 자쿠랑 별다를 게 없을 것이고 아예 돔 쪽으로 꺾으면 돔 시작 실험기와 비슷했을 것이니 아예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을 뽑아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나름대로 뭐 멋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5명이나 되는 부대원들이 전원 똑같은 걸 타고 나온 것이 아쉽습니다. 야스히코 선생의 견해로는 이 타이밍에 돔이 등장하는 게 너무 빨라서 돔의 전신인 기체를 등장시킨 거라고는 하는데 뭐 돔은 그렇다 쳐도 그 외에도 아직 기오리진 버전 건프라가 발매되지 않은 1년 전쟁 기체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프나 지고크 혹은 아까이 정도는 극장판에 등장해줘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육전용으로 개량된 자쿠라고 하면 아직 단 한 번도 제품화되지 못한 육전 고기동 자쿠도 있겠고요. 물론 신선한 기체가 등장하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유니콘 건담 때처럼 반가운 친구들이 등장해줬다면 올드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을 사용하는 서던 크로스 부대는 서로 다른 주무기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대장인 에그바기는 근접 무기로 히트 소드를 장비하고 개량된 버전인 G타입 머신건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돔이 사용하는 이건은 이름이 히트 하벨인데 에그바가 사용하는 이건은 공식 명칭이 히트 소드입니다. 원래는 구프가 사용하는 이게 히트 소드인데 이건 어찌된 영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에그바가 사용하는 총기는 아래쪽에 히트 대거도 착검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총열답게 부분이 기존 머신건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설정글을 찾지 못해서 뭘 어떻게 개량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총열답게가 매끈한 것이 레일 시스템을 단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총열 냉각 기능을 강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왈드기는 대함 라이플 쇼티와 히트호크를, 셀마는 바주카와 히트 대거를, 윤상호는 머신건과 히트 대거를, 마지막으로 다나는 머신건과 히트호크 2개를 장비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같은 기체를 타지만 특기에 따라 각자 다른 무기를 장비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 특성화된 무기를 각자 활용하는 장면들은 얼추 나왔지만 각자 역할을 나눠 포메이션 공격 같은 걸 하는 인상적인 장면은 딱히 나오지 않아서 이 지점에서도 연출적인 낭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극장판 개봉 전 얘네들의 디자인이 공개됐던 시점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서로 다른 색 배치를 가진 기체들의 건프라가 어떤 식으로 발매될지를 떠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안 좋은 예감이 언제나 그렇듯이 5대가 각각 모조리 한정판으로 발매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 기준 에그바기와 왈드기 그리고 셀마기가 발매되어 있고 상호기와 단한기는 얼마 전 예약을 받았지만 발매일은 아직입니다. 아무튼 약간씩 다른 색 배치를 사출색으로 해결하고 위장 무늬를 습식 데칼로 재현했으며 각기 다른 무장 또한 제품마다 다르게 들어있는데 이게 전부 한정판으로 게다가 따로따로 나오는 바람에 5개를 전부 사서 풀세트를 맞추고 싶은 세트병 환자들을 아주 좋아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오늘 만들어볼 건프라는 5개 중 가장 먼저 발매된 서던 크로스 부대의 대장 에그바 전용기입니다. 일단 이 제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름 아닌 이 습식 데칼입니다. 5기 중 가장 복잡한 위장 무늬가 그려진 기체답게 엄청난 양의 데칼이 들어있는데요. 2021년 한정 발매되었던 디오리진 자쿠 데저트 타입 더블 안테나 타입 건프라에도 이와 비슷한 느낌의 데칼 시트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도 이 말도 안 되는 작업량에 몸서리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에그바기는 데저트 타입과 비교해도 더 많은 양의 습식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데칼 시트를 보고만 있어도 이걸 어느 세월에 하라고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궁금해지면서 카토키형의 인성 수준을 다시 한번 의심해보게 되는데요. 차라리
붓도색을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싶은 수준이긴 한데, 일단 저는 제품에 들어있는 정품 데칼을 사용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런너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프레임 부분은 기존 디오리진 자쿠의 공용 부품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은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규 조형된 프레임 부품도 추가로 들어있죠. 외장 부품에서는 기존과 같은 모양으로 나온 부품들이 꽤 있긴 하지만 색분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런너 구성은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또 완전히 달라진 부품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새롭게 나온 조형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복잡한 색 패치를 살리기 위해 생각보다 잘게 분할된 부품들이 많고 디오리진다운 세밀한 디테일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에그바기의 경우에는 기존 자쿠에 사용되었던 무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 런너가 모두 신규 조형으로 나왔고요. 히트소드의 날 부분은 꺼졌을 때 회색 부품과 작동시켰을 때를 재현하는 노란색 부품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립된 부품들을 봅시다. 아직 데칼은 붙이기 전인데요. 머리 부분은 기존 디오리진 자쿠와 비슷하지만 에그바기 특유의 블레이드 안테나가 달려있고 모노아이 부분의 디테일이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슴 부분 또한 그냥 보면 기존과 똑같아 보이지만 가슴 중앙부에 색분할이 들어가 있는 등 부품의 구조가 약간 달라졌죠. 팔 부분에서는 어깨 실드와 아머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오른쪽 어깨 실드에는 스파이크 하나가 추가되었고 어깨와 연결되는 조인트 구조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는 중앙 스파이크 색분할 때문에 부품의 분할 구조가 달라졌죠. 다음으로 볼 이 허리 부분부터는 기존 자쿠에서 큰 폭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스커트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각이져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에는 보조입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커트에 스러스터 같이 생긴 부분이 달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추가로 이 스커트들은 내부 디테일이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다리입니다. 일단은 기존 자쿠의 다리 부분에서 뭔가 아무튼 강력해졌다는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종아리 바깥쪽에 달려있는 스러스터에는 방패 모양의 증가장갑이 붙어있는데 이즈부치 유타카스러운 타공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무릎 앞쪽에는 남십자성을 뜻하는 서던 크로스 부대의 닉갑을 보여주는 십자 모양 장갑이 붙어있고 다리 뒤쪽에서도 추진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바닥의 디테일이 특이한데요. 보통 발바닥 중앙에 달려있는 스러스터가 달려있지 않고 대신 독특한 모양의 몰드로 채워져 있습니다. 디오리진 돔 테스트 타입의 발바닥에는 스러스터로 보이는 게 달려있었으니 이 기체의 호버크래프트는 돔에 사용되는 기술과는 뭔가 다르다는 설정일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설정글을 따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에는 독특한 기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허벅지 부분이 위로 뽑아지는 기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을 뽑아내면 가동 축으로부터 부품이 멀어지면서 더 큰 각도로 무릎을 굽혀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무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량형 머신건의 하단에는 히트 대거를 착검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검을 빼면 어딘지 모르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 보여서 대검을 빼놓게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히트 대거의 조형도 디테일하게 잘 나왔고요. 손잡이 부분에는 히트 호크와 같이 외부로 드러난 동력선 디테일도 들어가 있네요. 다음으로 히트 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여부에 따라 부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정상 이 히트 소드는 돔이 사용하는 히트 사벨과 다르게 손잡이와 날이 연결되는 부분이 개폐된다는 설정이라서 이 부품도 부품 교체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정상 열선을 켜면 이 부분이 열리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부분인지는 또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데칼 작업을 제외하고 일단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 에그바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색분할 자체가 꽤 화려하고 디테일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먹선 작업 정도만 해줘도 꽤 괜찮게 느껴지는 데다가 엄청난 양의 데칼을 보고 있노라면 이번에 데칼을 꼭 붙여주어야 할까? 혹시 안 붙여도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종류의 번뇌가 자동으로 됩니다만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뭐 유튜버니까 데칼 작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몇 초 지나서 이게 다 완성될 것이지만 이 데칼 작업은 꼬박 이틀이라는 시간을 처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시간 동안 개노가다를 했는데도 붙이는 난이도가 높아서 데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으로 붙은 부분이 꽤 있긴 하지만 아무튼 데칼 작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본 하이그레이드 제품을 통틀어 이렇게까지 정신나간 작업량을 가진 건프라는 만들어본 적이 없고 거의 마스터 그레이드 버전카 버금가는 수준의 데칼 작업이었는데요. 면적이 넓은 부분은 예쁘게 붙이기가 어렵고 작은 부분은 작은 부분대로 난이도가 높아서 전체적으로 아주 애로사항이 꽃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완성했을 때의 퀄리티는 가히 하이그레이드 제품 중 최상품이라고 해줄 수 있는 정도긴 한데요. 워낙 조형 자체도 잘 나와 있는 데다가 온몸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위장무늬 데칼이 이 건프라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한 번씩은 다 만들어 보시라고 추천하고는 싶은데, 이 데칼 작업의 양이 진짜 정신 나간 수준으로 많고 난이도도 난이도대로 높아서 마크 소프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마크 세터 정도는 사용하실 줄 아는, 그러니까 습식 데칼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냥 이걸 붙이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완성 후에 높은 퀄리티에 만족은 하는데 다시는 이걸 만들고 싶지 않을 만큼 한 방에 질려버린 작업이었거든요. 이 에그버기는 초판 발매 이후 여러 차례 재판이 모두 품절되었는데 이걸 구입하신 수많은 우리 형님들이 전부 이미 이 개노가다를 이겨내셨을 거라는 걸 생각하며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생겨나는 동시에, 이걸 디자인한 카토키 형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꼬라지를 부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소회를 밝히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